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 그리고 본인의 각오 이런 걸 했는데요. 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리고 그야말로 엑스포 유치 그동안에 이제 민간 원팀 코리아 이 작전을 펴왔잖아요. 이걸 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 이러한 부수적 효과까지 있었다는 점을 오늘 국무회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임금을 체불하는 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 형사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법 이 개정안을 국회에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 이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헌재소장, 이종석 헌재소장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간만에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노총, 이 양경수, 이게 완전히 빨갱인데, 이 양경수가 또다시 연임에 성공했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정부 전면전을 지금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이거 자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무슨 소리냐? 천만의 말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 현안에 관한 이동관 위원장의 중앙일보와의 독점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윤 대통령 오늘 국무에서 얘기한 것은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이제 당부를 했고요. 본인도 그동안에 이제 유엔 총회, 이번 영국 정상,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정상회담 갔을 적에도 이 관련 회원국에게 대해서 간곡히 요청을 했다. 그리고 투표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전화 외교에 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엑스포가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비약적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 유치가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금 입장문을 여러분께 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서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열심히 지금 저도 뛰고 있다. 그래서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하고 계속 통화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지난 23일 날 그러니까 이제 파리를 찾아가서 만찬, 오찬, 국경일 리셉션을 주재하면서 맨투맨 세일즈에 나섰는데 그때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요청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와 국회 기업이 팀 코리아를 이뤄서 엑스포 유치의 총력전을 피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간 원팀의 가동 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 그리고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BI 대표단이 특히 말이죠. 우리 이제 이 원팀 코리아가 뛰는 걸 보고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이 돼서 뛰더라.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는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비약적 성장을 위해서도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고 전 세계 170여 개 국가들과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그래서 국무위원과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이 BI 회원국 하나라도 빠짐없이 접촉하고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BI 지지로 호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초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아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한덕수 총리도 급히 파리에 파견을 해서 한덕수 총리한테도 종료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달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이 국무회 석상에서 각별히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뭐냐? 상습 체불 사업주. 이거 정부 각종 보조 사업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이거 제한하라. 그리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 그러면서요, 임금 체불을 우리 법에서는요, 범죄, 형사 범죄 다루고,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고, 노사 법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 최근에 이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신속 대응 복귀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라. 그리고 제공의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또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좀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이거 제대로 좀 이번 기회에 그 원인을 철저히 따져서 대책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요 지금 이제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형 극장에서 한 1000여 명이 오늘 모여서 응원을 하게 됩니다. 실내 응원.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요 지금 채널 A에서 이제 보도를 조금 전에 했는데요. 현재의 판세가 80대 87로 초근접 상태다. 그래서 막판 극적인 역전승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부산의 열기를요. 자료화면과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해운대 열기구가 떴습니다. 이매진 유어 코리아. 그래서 막판 역전을 노리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지금 이제 이 홍보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운대는요. 대형 부기와 이 에펠탑 조형물과 같은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 응원 메시지 이 벽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지난 4월달이죠. 부산역 광장에서 열렬한 환영 행사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주 실사단의 평가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출정 시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치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앞방송에서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제대로 이제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효과를 갖다가 수치화시켜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번 유치와 관련해서 이 민관 유치가 만난 회원국 고위인사들은 175개국 3천여 명, 그리고 지구를요 무려 496번 도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해외 이 핫플레이에서 상영한 홍보 영상만 30만 회, 그리고 SK가 지금 활동하는 SK 이제 최태원 회장 유치위원장이니까요. 이 CEO들이요, SK 산하 CEO들이 현장을 뛴 CEO들이 50여 명, 그리고 현대차가 제작한 홍보 영상 1억 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LG는요 버스, 지금 이제 엑스포 유치 이 랩핑한 버스를 운영했는데 무려 2030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지금 이제 이 유치 활동은요 뭐 비슷비슷한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 이재용 회장, 파리에서 이 대형 5개 광고, 최태원 회장은요 이종 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아예 파리에다가요 매정도 부산인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파리에 아트카 열대를 투입하고 시내 270곳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고요. 구강모 LG 대표도 마찬가지로 파리에서 버스 2030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아주 대대적으로 유치 지원하는 이 아트카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이 경제 효과는요. 부산 엑스포가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5,050만이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월드컵이라든가 평창올림픽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하고 비교하면요, 이 생산 유발 효과가 2배도 넘어요. 20조 했었는데 43조. 그리고 관광객이 138만인데 이건 5천만.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을 비교하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11.5조인데 40배나 더, 4배나 더 큰 걸로 돼 있고요. 관광객이 300만인데 5천만이니까 이것도 뭐 한 17배.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자, 그래서 엑스포 유치 성공 시에는요, 이 국익면에서, 경제 산업면에서, 문화관광, 정치 외교면에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이런 이 무형의 가치도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있게 되는 유치전 반드시 성공하게 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지 않나. 딱 민주당 이재명 빼고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이 중앙일보하고, 이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동관 위원장, 이거 지금 탄핵까지 나오겠다는데, 그야말로 다수의 횡포 아니냐? 이거는 신종 테러다. 그리고 자진 사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절대 자진 사퇴 안 한다. 내가 탄핵한다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탄핵까지 강경 코드로 하는 것은 노영 방송으로서의 이제 현재 이 좌파 방송체계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취지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제 이달 30일 날 이 탄핵안을 올려서 12월 1일 날 의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탄핵, 이 방통위원장 아주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왜 야당이 탄핵을 강화하느냐? 자, 이 박민, 이 사장이 KBS에 취임한 이후로 정상화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지금 급해진 것 같다. 그냥 뒀다가는 민노총의 숙주 역할을 하는 노영 방송들이 모두 정상화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가지고 총선 때까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야당이 이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언론 탄압 기술자다. 이렇게 지금 폄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때도 무리하게 기사를 압박하거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없다. 만약에 이 언론 탄압 기술자라면 광우병, 미네르바 사건, 천안함 잡조설, 그거 그냥 놔뒀겠느냐. 적어도 나는 거짓말은 안 한다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 기념관 예산이 국내에 오른 걸 보고서 그 당시 저도 기억나요. 문 대통령이 뒤늦게 알고서 경로에서 실효했다.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한 거. 이거 다 할 건 아니냐. 요런 걸 보면 누가 언론 탄압 기술자냐. 존재하지도 않는 방송장악 괴물과 싸우겠다면서 방송 정상화의 풍차에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행태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5가지가 되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민형사 사건이었다면 제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을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 테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어떻게 되느냐?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요, 딱 한 명만 나와요. 부위원장 한 명만 남게 돼서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식물 방통위가 된 거죠. 그러면 지상파의 각종 허가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종편 재승인 심사 같은 것도 전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하게 되면 상당수 방송사가 결국 불법 방송을 하게 되는데 구글의 인앱 결제 문제라든가 통신상의 유해 컨텐츠 단속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공개와 같은 이 업무가 전부 오월수독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일종의 이 기도 폐쇄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진 사퇴 시나리오 이런 언론에 나오는데 이거 이동관을 갖다가 과대평가해서 고맙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일은 없다.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설사 100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예. 그래서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간다. 옳은 얘기죠. 자, 그리고요. KBS 지금 이제 박민 사장이 갔는데 왜냐면 이제 방송에는 없었고 언론사, 그러니까 신문사에만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예. 그리고 이건 방통위가 하는 게 아니라 KBS 이사회가 결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박민 사장은 관훈클럽 총무도 지냈고 관악 언론인의 회장까지 지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어서 이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사권자의 신뢰가 있지 않았겠느냐. 자, 그래서 KBS를 바로 세우기에 외부의 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당시 2008년대 김인규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는 11명의 사장 중에서 8명이 신문 출신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요, 이 한겨레 신문 출신이 정현주 사장이 임명된 예도 있지 않느냐. 왜 갑자기 지금 이제 이 박민 사장 안 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자, 그리고 공영방송 길들이기도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자, 그래서 가짜 뉴스는 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박민 사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지금 출퇴근 저지하고 총파업하고 난리가 났을 것인데 KBS 조용하지 않느냐. 본인들도 KBS 구성원들도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KBS의 방만 경영도 큰 문제인데 그 원인에는 바로 이 수신료가 독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방송상법, 이 시행되면은, 그 공영방송 이사회 다양화 취지의 방송상법이 시행되면 자본이 줄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방송상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연속화법이다. 그래서 11명인 KBS 이사회, 그리고 9명인 박문진 이사를 각각 21명으로 늘리자는 건데, 추천 단체들을 보면 이념 편향적이거나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임의 단체도 상당하다. 그래서 좌편향 단체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영속화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이 대통령이 사건을 처한다고 해서 이거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한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선택적 기억 상실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일공영 다민영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게 바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예. 왜냐?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는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왜? 언론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졸속심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 YTN 연합뉴스 TV의 주주 변경이 있잖아요. 이거 방통에서는 전혀 몰랐다. 예, 졸속심사 말도 안 된다. 예,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 강경 대응이 언론 자유를 운출시킨다는 거 천만의 말씀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가짜뉴스 단속했다면서 보수 유튜버들만 단합한 거 아니냐. 그랬던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구구절절히 다 옳은 얘기인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의 탄핵론 아주 강력한 역풍이 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이번에는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재선이 또 됐어요. 자, 그래서요, 이 민노총, 그러니까 21일서부터 27일까지 지금 민노총 선거가 있었는데요. 총 36만 3,246표. 그래서 득표율 56.61%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희은 후보는요, 20만 1,218표, 득표율 30.36%. 그래서 양 후보 간 표차가 16만 2,028표, 득표율 차이는 무려 25.25%나 되고요. 전체 투표는 63.97%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전 도합원이 100만 2,989명인데 그중에 64만 1,65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경수하고요. 이 러닝멘트로 나섰던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이 수석 부위원장이 됐고요. 그리고 고미경 전 민노총 기획실장이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 기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양경수는요, 금속노조, 그야말로 이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장을 지냈고, 첫 비정규직 출신의 민노총 위원장으로서 서울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경기 동부연합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재명과 다 연결되는 그런 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경수가요, 당선 직후에 보도자를 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냅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퇴진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정권 몰락이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강경투쟁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말이죠. 이화영이가 이제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1심, 2심 전부 다 이 기각이 됐습니다. 전부 다 기각이 됐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재판 계속 한 2달, 8월, 9월, 10월, 석 달간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리긴 열렸지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인 이 재판 지연 전략의 하나로 또다시 재항고를 했어요. 법원에. 자, 그런데 이거는 이미 말이죠. 이게 이제 공정재판이 아니다. 불공정 재판이다. 이런 취지로 재판부를 믿을 수 없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1, 2심 모두 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 그래서요, 1심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요. 재판부 결정문을 보면
본인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이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심 형사 수원 이 고법에서 최근에 이제 내린 판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수원 지법 판결도요. 이게 이제 지난 11월 1일 날 있었고 이 고법 판결은 11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법에서 이 지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사선 변호인 김광민하고 김현철이가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10월 23일 날 이 법관 3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게 이제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피 신청을 낸 거 이게 컨트롤 타워가 결국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거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 이미 여러분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대북 지원 사건하고 쪼개기 후원 이런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가 결코 이재명한테 유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왜냐하면 재판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진전된 내용이 이제 법원에서 많이 이제 폭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재판 지연 전략을 써가지고 지금 수원 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쌍방울 사건 요 판결을 최대한 더 늦춰갖고 결국은 내년 총선 이전에 이것도 1심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고서 2027년도까지는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피선거권이 제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이재명의 전형적인 재판 기피 전략. 이게 완전히 빨갱이 전략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원 지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 여론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